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면 불만은 사라진다. 마음의 욕망이 일거든 공궁할 때를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원이요 노여움은 적이라 생각하라.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미치게 된다.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책망하지 말라. 미치지 못하면 지나침보다 낫다. 플리비의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입니다. 일본의 난세를 평정한 사람이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명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도요토미 히데요시일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을 통일한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울지 않는 두견세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억지로 울게 하느냐, 울게 만드느냐, 그리고 울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래서 역사에서 최고의 인내하신의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명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조금 공부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기업에 들어가기 원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취업이 되면 1년 이내에 4분의 1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이 있을 수 없고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꾸고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커지면 나중에 세상도 바꿀 수 있겠죠. 그 정도전이라는 사극에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고려의 마지막에 좋지 않은 신하였죠. 이인님이라는 신하가 한 말이 있어요. 먼저 힘부터 기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바꿀 수 있었다면 난세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 그렇죠. 먼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도 없으면서 힘없이 외치는 정의는 공허함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길러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불만을 잠재워야 됩니다. 뼛속까지 긍정의 DNA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욕망이 일거든 공부할 때를 생각해라.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 언대한 꿈이 있어.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욕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비참했을 때, 안 됐을 때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징기스칸도 그랬고요. 알렉산더도 그랬습니다. 하다가 안 될 때, 그러면 예전을 떠올리면서 그때보다 나아졌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인내. 아무 일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의 근원이 바로 인내입니다. 쉽게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죠. 얼마 전에 있었던 군대 문제도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을 것이고 산 사람은 본인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석 달이라는 시간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노여움이 적인데 그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의 아픔을 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울컥울컥하는 마음. 우리는 어쩌면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이게 맞는지 두려움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인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지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떨어지고 나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고 근조, 한국 축구. 물론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다면 평상시에 우리들은 어떠했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칠레가 붙었죠. 브라질과 칠레는 인구수만 해도 한 10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칠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탄광, 그 탄광 얘기 아시죠? 탄광의 광부들이 있을 때 그들이 요구했던 거 뭐냐면 TV,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TV였어요. 죽음을 생사 앞에 두고도 그렇게 열정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잠깐 뜨거워졌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찾아다녀요. 왜? 화풀이할 대상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열정.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잠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뭔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는 일이 있더라도 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크고 원대한 사람 만나면 지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또 생각한다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것. 이 명언 안에, 오늘 명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남 되면 조상 탓, 남 탓입니다.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책망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개선할 점을 찾아간다면 인생은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치지 못함은 지나침보다 낫다. 과유불급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높이 마음이 올라갔을 때는 좀 다스릴 줄 아는 능력. 마음이 너무 다운됐을 때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온도 개형 인간이 아니라 온도 조절경, 바이메탈형 인간이 되어서 길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복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읽어요. 그런데 인생은 복습이 불가능합니다. 과유불급. 마지막 한 줄의 명언. 풀리비의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중용을 배워서 현명하게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 한 문단을 종이에 적어두시고 다이어리에 적어두시고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에 채찍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지나치지 않게 중용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